왔다. 오늘은 이렇게 또 숲속에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누구들 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감독을 모시고.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탁구공원 기수관 곳으로 우리가 들어왔네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나날이 이제 일신을 해야 됩니다. 나날이 새롭게 이제 어떤 변화를 하고 그 속에서 진화를 하고 조화되는 그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온구의 지신이라 과거가 있으므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현재를 앞에 책임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역사를 가졌는데 제가 요즘 이제 가만히 흘러가는 세태를 보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다라고 그 조가리 역사와 그 가두리 문화가 너무 심각하게 이 평화를 깨고 희망을 꺾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그야말로 부자든 가난뱅이든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이때쯤은 그 역사의 응어리를 풀어나가고 그 문화적인 어떤 모순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역사의 응어리와 문화적인 모순을 화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가치를 기준을 그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그야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되고 잘못됐고 그런 식으로 거대 담론을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세환 목사님 어머니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현대는 문명이든 문화든 충돌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 시대가 돼서 가까웠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얼마 전에 또 아프가니스탄의 사건, 베트남전 이런 모든 전쟁, 뭐 1950년에 한국전쟁일까지 이 전쟁의 뒤에 보면 문화적인 혹은 문명적인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의 뭐 여러 학자나 사상가들이 문화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동양과 서양,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고 또 서양 중에는 특별히 저 이스라엘 나라에 향하여서는 그 헤브라이즘, 저 히브리인들의 저 독특한 또 문명도 있다고 또 세분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단 크게 양면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바라보는 안목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서양 쪽에 지금 서양의 문명들이 특별히 기독교의 문명의 산물로 발전하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어요. 기독교도 기업화됐어요. 기업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시대에 동양과 서양의 이 문화적인 갈등과 이 틈 사이 이 갭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시 여기도 탁골공원이고 뒤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 탑골공원에 있어 보니까 이 3.1 독립정신의 그 뿌리를 보면 우리의 당군의 그 사상, 이념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그 이육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태초에 있었던 하늘이 처음 열었을 때 어디 딱 우는 소리 들렸으랴. 그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진짜 대우주적인 과학의 원리와 우리 삶의 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류, 그러니까 생명이 처음 창조됐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정한 것이지 태초에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힘들어서 쉬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의자연인데 어때부턴가 우리가 이제 시간에 얽매이고 공간에 얽매이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이제 편리를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구속하는 이 전도몽상 상태가 되었단 말이야. 웃기는 거예요. 다른 게 역사가 웃기는 거예요. 문화도 사실 그 공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 뭔가 이제 인간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세상을 망치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아주 끊임없는 자기 비겁한 핑계와 뻔뻔스러운 변명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과 제도가 아닌가. 참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벽을, 늪을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벽 속에 가두어지고 늪에 빠져서 말이에요. 이념 대립을 하고 종교 분쟁을 하고 뭐 지역 갈등을 하고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영남 호남 뭐 좌파 우파 싸우는데 또 미국에 가면 또 흑백 갈등이 있어. 그래서 또 이제 저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또 저것이 알고 보면 이제 민족 전쟁이라 자기들이 뭐 똑같은 놈들이 형제인 줄 모르고 싸우는 거고 이웃인 줄 모르고 싸우는 건데 그 참 답답합니다. 그게 결국은 어리석은 짓인데 이 어리석은 이 사고방식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좀 깨어날 수 있을지 우리 국천 선생께서 좀 그 어리석은 싸움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천님께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니까 이건 구세주의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살리는 그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황당합니다. 그게 되면 구세주가 되는 거죠. 세상을 구하는 거죠. 예? 모든 저거를 다 없애고 예? 전쟁도 없애고 다 되는 거죠. 모든 갈등, 예. 모든 것은 현대 세대의 모든 것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또 갈등들이 있죠. 우리 민주주의도 사실 갈등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완벽하다 그러질 않아요. 갈등을 먹고 살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평천께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구속이에요. 예, 우리가 그 구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 특히 또 지역적인 문화 구속되죠. 예, 남녀니 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구속되어 살아가요. 예, 우리가 원하는 자유하고는 좀 반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탈하고자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하지만 그 족쇄가 워낙 역사적으로 세서 우리가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올 때까지 온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박세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동양과 서양, 오리엔트와 옥시덴트 맞나요?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예. 모든 생물은
빛을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본능이라고, 빛을 향해서. 그렇죠. 오리엔트, 해 뜨는 쪽을 해서 모든 생물은 방향을 튼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원시대 때 되면 대륙이 하나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동쪽으로 인류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해 뜨는 곳을 해 뜨는 곳을 향해서 백인이든 또 황인적이든 무조건 해 뜨는 곳을 해서 빙빙빙빙 돌았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동물은 해를 향해서 가니까요. 빛을 보면서 가는 거죠. 바로 답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빛을 보고 가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밝은 물이요.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운동에 빠져서 그런 어둠의 문화 속에서 규제된 문화, 지역이니 종교니 이런 데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밝아져서 세상이 보이면 그 어둠의 종교적인 문화, 이질적인 그런 데 갇히지 않을 거라고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에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로 밝은 마음을 먹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에서 아침에 제가 출근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봅니다. 어두워. 참 어두워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같아요. 아우, 저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쳐다만 받았거든. 자칭 조금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막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아마 그 석가가 아마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꼭 제가 석가가 세상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고를 알았듯이 제가 아침 지하철에서 고의 모습을 봅니다, 매일. 그러려면요, 애써라도 밝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그렇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사부님께서도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래요. 그건 아니다. 비가 온 거다. 자꾸 웃다 보면 좋아진다. 그를 밝은 생각으로 고운 말을 쓰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게 네 자신이 밝아지고 네 자신이 밝아지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다. 하여튼 그런 가르침을 어렸을 때 줬던 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자기 혼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스스로 웃음으로써 웃음을 표현하는 그런 밝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구청께서 뭐 구세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조합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11살 때부터 고민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뭐 60이 넘고 65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건 뭐 괜히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받아들인지 말든지 그건 뭐 상관없는데 저 혼자 어떤 그 깨달음을 얻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세상을 구한다는 개념이, 이 나라를 구한다는 개념이 그 종교적 관념의 벽을 깨는 거야. 그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뭐 예수라고 자기가 부처라고 뭐 이상한 사이비 교조들이 자꾸 쪼가리를 만들고 가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이상의 쪼가리와 가두리에 이제 휘말리지 않는 종교적 관념의 벽에 갇히지 않는 그것을 깨는 그것과 또 정치의 이념이 또 있잖아요. 근데 피해도 종교를 마약이라고 하면은 정치는 독약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정치에 한번 미치면은요, 지 죽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의 늪에 빠져서 결국은 또 다른 대립을 일으키고 대립을 위한 대립,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문제의식, 시민지심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모든 곳에 한 2,000개 이상의 저기 이제 단체를 제가 섭렵을 했고 한 44가지 직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든지 감정 대립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꼭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 하면 이제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야. 그리고 뒷구멍에서는 자기 몰래 비밀스러운 곳에 가면은 욕심을, 갈등을 일으켜요. 이게 갈등이 뭐냐 하면은 그거잖아요. 칡농굴하고 등나무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칡농굴하고 등나무줄기가 돌아가는 방향이 틀려요. 하나는 오쪽으로 오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칡나무 줄기하고
이 등나무줄기가 이제 갈등, 그래서 갈등이거든요. 갈은 이제 책줄기고 등은 등나무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자기 틀림을 고치면서 모름을 좀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 우리 조직 문화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름을 먼저 틀림이 가지고 모름을 깨우치지 않으니까 전부 눈은 떴을 때 장님이고 귀는 열었을 때 기머리가 돼갖고 이게 이제 이런 현재 뭐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전쟁 그거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종교가 다르면 결혼도 못해. 아 이거 그 뭐 결혼을 한다고 뭐 여기가 종교적인 그 벽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는 그래 되면은 뭐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념이 다르면 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 너무 한심한데요. 정말 이 구세주가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구세주가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세상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뭐 틀렸는지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온 경험을 견줘봐서 비춰봐서 그런 어떤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것이 뭐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게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전 선생님 말씀한 대로 빛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사는 그 빛의 선택은 사실 힘든 선택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걸 행동하는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모든 문화들이 빛의 문화가 있다면 어둠의 문화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선악간에 그 문화의 뒤에 사람들이 또 그것을 문화를 만들어서 빛되게도 할 수도 있고 어둡게 악하게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또 그 문화를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까지 심지어는 악한 종교까지 악한 정치 세력 이념들까지 있다 보니까 한 개인이 스스로 평천 선생님은 구세주처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는 수는 가능이 되는데 보통 국민이나 사람들은 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이 가족으로부터 그 동네로부터 사회, 국가, 인류를 향하여 아까 저 국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문화들이 이렇게 사람을 족쇄처럼 각종 여러 가지로 묶어놓는다. 사실 문화라는 말은 농사 짓는다고 하는 컬처라는 것은 농사 짓는다. 에그리컬처라면 농업이죠. 컬처라는 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문화가 생긴 건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묶어놓으니까 구속해버리니까 국가는 국가끼리 묶어놓고 민족은 민족끼리 묶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는 평화할 수가 없고 인간은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것이 사실은 생겼는데 이 종교가 문화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종교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선도적이고 선구자적인 비판적인 입장에서 잘 인도를 해야 하는데 종교들이 오히려 세상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종교가 인간을 또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되니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목사로 성직자로 봐도 아 이건 아닌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종교도 필요합니다. 저 중교도 네, 필요하죠. 그 이유는 나를 넘어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또 사람의 뜻도 알려고 하면 그렇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나 자신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개인이든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각박한, 그리고 이 생사의 기로의 위기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매일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절박하죠 지금. 네, 지금 내일이라도 또 죽을지 몰라요. 언제 지구 뭐- 중에 북한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미사일이 오고 폭탄이 떨어지고, 저 같아도 기도 안 하라 해도 기도하게 돼. 그때는 종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평화가 되든지 전쟁이 되든지, 인간답게 살든지 인간답게 살지 못하든지, 언제든지 인간의 문화를 깨워주는 종교는 돼야 한다. 지금 평찬 선생이 얘기는 문화를 깨워주지 못하는 종교는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문화든 종교를 오히려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종교에 대한 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종교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안 해도 종교적인 그 절망감이 현 시대에 그 각성을 네, 받아야 지금의 되니까. 모습에 오늘 저는 뭐 각성의 종교가 항상 영적인 것일수록, 정신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직자나 종교들이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문화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문화를 이끌려면, 포용하려고 하면 그 문화의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문화인데, 인간을 인간답게 살 게 문 아니라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가 돼야 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고 거기에게 축복을 줘야 돼. 그때 그 축복을 주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모순의 벽에 갇혀. 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갈등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 세계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방향 제시도 이젠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95년도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안 봤다고 거짓말했는데, 저는 사실 한 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책을 불 태우고 나왔어요. 다 태우고 나왔기 때문에 태우면서 다 잊어버린 거지 그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궤적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제가 말씀처럼 태초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지, 태초에는 우리가 이제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를 것이 없는, 한마디로 이제 구석기 이전에 무명시대가 있었죠. 그냥 짐승한테 믿기고 사람도 짐승이라고 먹고 있었습니다. 무명시대라 그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그 선각자가 있었겠지, 그 당시에도. 거기서 이제 신주시대가 시작된 거죠. 신의 존재를 깨달은 거지. 그래서 신의 존재를 깨달아서 신주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이어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무기가 발달했단 말이야. 그 힘센 놈이, 이제 강한 무기를 가진 놈이 이제 세상 왕이 되는 거야. 이게 군주시대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이제 그 좋은 물질,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이제 물질이 이제 주인이 되는 물주시대, 이렇게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역사를 흐름 봤을때,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시대를 내친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시대인데 제가 볼 때 민주가 아니야. 주인의식이 없어. 자기 주권 그 행사를 제대로 못해. 근데 민주라고 하니까 시대에 맞질 않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무용시대에 있었던 무지몽매와 신주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독선과, 그다음에 군주시대에 있었던 어떤 아집이 이제 혼재돼가지고, 이게 이제 다양성의 시대가 돼야 조화가 되는데, 이 다양한 거 복잡한 건 틀리잖아요.
그리고 열린 것과 닫힌 것은 틀리잖아요. 그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형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열린 종교와 닫힌 종교를 얘기할 뿐이거든요. 열린 종교는 세상 평화를 위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닫고서 그 속에서 기복 실험을 합니다. 그냥 자기 목사가 그냥 자기 그 양의 무리를 가둬가지고 빨대 꽂고 그냥 빨아먹는 그런 이제 닫힌 종교가 더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똑같은 종교인데 하는 짓이 다르더라. 그래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그야말로 이제 젖소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우유를 만들듯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욕심을 눈이 먼 놈이 다루면 그것이 이제 하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이제 양심을 가지고 천신과 양심과 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그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그야말로 목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든 경제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종교든 교육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은 공통분모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민주인데 민주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그게 조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되고 부정국이 되면 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꿈은 꿨죠. 뭐 르네상스가 있었고 뭐 있는데 과거에 우리 여기가 이제 탁월공원이고 3.1 정신이 있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를 역사 한 획을 그은 것이 말하자면 그 우리 3.1 운동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그 어둠의 암흑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됐던 것이 3.1 만세를 부르는 그것이 독립선언서가 그 내용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세계 인권선언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유엔본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민주 그 완성에 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술은 세 부대 담으랬는데 아니 세술인데 막 그냥 낡아빠진 구학 폐습에 거기 뭐 무명시대, 신주시대, 군주시대, 묵주시대에다가 담으려니까 이게 담으면 터지고 그런 이제 엉뚱한 그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주인이 될까요? 우리 국장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민주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자유를 먼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율로 승화한다고. 자유는 자율로 승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 진화. 예, 진화입니다. 자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율로 꽃이 피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가 내 주권만 내가 민주라고 주권만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라고만 외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책임은 안 해. 그렇죠. 내가 먼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주권만 내세우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고요. 덕철이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민주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 없는 권리. 그렇죠. 민주는요, 내 주인이 된다 책임지는 자입니다. 주권자는 책임지는 자예요. 이 책임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맨날 떠들어봤자 말이 다 공영불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다 갈등을 먹게 살게 되는 거죠.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민주가 살려면은 책임지는 주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우리는 말하고 말았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다 잘 사용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다 인정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책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집단의식이 아니에요. 가벼운 집단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전체주의적 사고식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우리는 그 우리 속에는 책임이 숨어 있어요. 거기는 존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우리 속에는 효가 숨어 있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이 들어있고, 엄마로서 책임이 들어있고, 자식으로서 책임이 들어있고, 거기에는 끈끈한 정이 숨어 있습니다. 책임과 가치요. 우리 문화예요, 그게요.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를 살리려면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가 상상을 먹고 사는 민주가 되려면은 책임지는 주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역시 국천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율과 타율이라는 걸 어떤 분이 많이 말씀하세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율은 주인이고 타율은 노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은 하나의 알이 있잖아요.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유정란이 돼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그것이 새가 된다는 거예요. 닭이 되거나. 근데 남이 깨주면 어떻게 돼? 프라이. 계란 후라이가 되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율과 타율이 아주 결정적인 그 비유가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여보시오. 자기서 알이 자기가 악급줄을 깨고 나오면 그것이 새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지만 남이 깨주길 바라고 깨주면 당신은 후라이가 돼서 맥히는 거야. 이제 멋있잖아 말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를 알고 살아야 돼.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애들이 특히나 요즘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이놈들아 일로 와봐. 너 자신이 살아가는 목표가 없이 사는 것은 관역 없는 곳에다가 이제 칼을 쏘는 거다. 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또 목하고 아무나 막 죽이고 막 관역이 없는데 살을 쏴야 되는 목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준도 없이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목표의식이 정확한 사람, 젊은이들은요 함부로 안 살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것도 실천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안 세워. 그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 결국은 실패를 자기 스스로가 항상 실패하는 거죠. 자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막 살다 뭐 그냥 막 살다 보면은 그냥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자기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거나 현재 그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못했잖아요. 설령 안다 그래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다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옳고 옳다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이 독재자들이 독재와 세습을 했던 아주 어두운 시대에, 말하자면 신주시대, 군주시대에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처님도 길 가다가 이제 굶어 돌아가셨고, 그 말씀은 참 많이 하셨으나 그때도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우이독경이야. 십자우한인 거예요. 그 아픔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안 끝났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동양의 서양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저 뒤에 이제 팔각정이 보이잖아요. 팔각정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사분오열과 사통팔달. 그잖아요. 사분오열이 되고 완전히 이건 뭐 자기 멋대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치를 알고 순서를 지켜서 지혜와 용기로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아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일깨워줌으로써 사통팔달,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이 모든 것이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이 그것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또 목자하고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그것이 또 종교에서 그런 것을 해줬을 때 그 정치가 또 그 종교가 열어둔 그 길을 향해서 몸소 실천을 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면 재정일치죠. 이게 재정일치. 재정일치에 그게 원래는 우리나라 천원민족의 그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좀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대한민국이 긴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탑골공원 앞에 또 팔각정에서 이런 좌담의 대담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우리 평찬 선생님 저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되려고 하는, 잘 되려고 시작에 기초를 쌓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우연한 게 없어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의 앞서갔던 선조들이나 선각자들이 이제 반쪽으로 분단된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안에 좌파 우파로 시끄러워지고 뭐 종교로 나되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도 아직 팔각정의 사통팔달 우리 평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도 해야 하고 우리 국민도 해야 하고 지도자들도 함께 해야 할 이러한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계셔도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말을 않고 조용히 후학을 가르치거나 조용히 책을 쓰거나 조용히 기도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고 가야 할 성직자인데도 기도를 좋아하고 산에도 있지만은 하는데 이런 탑골공원에 앉아서 여기서 10년 동안 난 뭘 하나 했더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 보니까 이건 종교 문제나 국민의 문제나 지도자들이 사통팔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행하는 국민이나 지도자나 성직자들도 이젠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속에 모범적인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평화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남북통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본보기입니다. 남북통일이 첫 단계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각 이웃국가들이 뺏어간 영토도 내놓고 우리 같이 그 속국은 아니고 연합해서 살자. 형제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그랬다고 해서 주도하고 형님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진정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길이 이 탑골공원의 팔각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우리 한번 광복 77주년 우리 평천 선생 그렇게도 광복하는데 진짜 광복해야 합니다. 럭키 세븐이 둘이잖아요. 네, 광복. 왜? 우리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 또 우리가 알긴 알아도 실천 못했던 거 이제는 실행하려고 우리 탑골공원 팔각정에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서 여기 탑골공원 지금 비어 있어요. 같이 오셔서 덕담도 하고 그렇죠. 대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말 서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옛날에 가졌던 축제의 한마당이 정말 우리 민족의 한마당, 우리 국민의 한마당, 정말 대한민국이
흥황했던 역사에 그 아름다웠던 선조들의 위협들을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담론을 우리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와서 또 얘기하셔야 합니다. 알아듣겠죠. 예, 오셔서 또 행하시고 행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나눠줘서 좋은 모습들을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부님께 공부를 배울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엉킨 실타래가 있다. 근데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냐? 그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놈은 이들 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아주 어려워요. 실마리를 못 찾으면.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놈은 풀려고 하지 않고 확 끊어버린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독도를 가지고 자꾸 한일간에 분쟁을 하니까 한때 이 독도를 그냥 없애버려라. 같이 귀찮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미군 비행기 그 폭격장으로 써가지고 독도가 지금 사실은 이게 그 비행기 폭격을 받아서 이게 날카로워진 거지. 원래는 독도가 굉장히 둥글둥글한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강치 그것도 많았고 자연의 보고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수탈하는 도구로 삼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 귀찮다고 그냥 비행기 폭격을 하고 독도를 없애버리려고 이런 그 아픔이 있는데 그것같이 엉키시스터리를 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지혜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혜가 모자라고 이제 용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욕심을 품고 감정을 가지고 독도 하나를 놓고 못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라도 엉키시스터리의 신발을 찾아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부님께서 주신 화두 때문에 저는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탄토록 한대 물량을 책을 보게 된 건데 제가 얻어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간에는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자 어쩌고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주시대, 이제 군주시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역사에 거의 꼭지점을 올라가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황인, 흑인, 백인 그리고 이제 약간 얼굴이 푸르 딩딩한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방이 청궁시더라고요. 청궁 그야말로 조상님이 인류 조상 하대 조상이 있더라고요. 한중일이 이제 황색인종의 조상은 황궁시, 그다음에 저 중동 지방의 저 푸르 딩딩한 그분들의 조상은 청궁시. 맞아, 부처님의 역사가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흑인들의 그 토속 문화가 있잖아요.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흑인들도. 흑인을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검었다고 마음까지 검진 않으니까. 그러면 백인들의 이 역사서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뭐 6,000년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굳이 그거에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에 뭐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고 공간이란 개념이 없이 뭐 서로 왕래가 없었잖아요. 교감이 교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해도 안 되지만은 과거의 그 잣대로 현재를 재단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쯤은 그 모든 꼭지점에서부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꼭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서로의 조상을 욕되하지 않는 운동. 흑인들은 흑인의 조상, 우리 황색인종은 황색이 조상 황궁씨를 욕되게 하지 않는, 백소씨들은 백인의 조상을 욕되지 않고, 그래서 조상이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자매와 각성 속에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냥 서로 영혼은 똑같잖아요. 피 색깔은 똑같잖아요. 같은 피니까 같은 피를 가진 영혼으로서 고통하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좀 슬기롭게 참여하는 문화, 아름답게 줘야 되는 이런 지구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꼭지점에부터 이제 혼자만이 이제 어쩌면 했는 것도 모르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까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부처님, 예수님
뭐 중간에서 잡고 서로 네가 오른 내가 오르니 이제 도토리 기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공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답답해.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국정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 그러면 지구가 전체로 한 번에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시점, 지점, 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공씨, 백인, 뭐 흑인, 뭐 병철께서 말씀하셨는데 피 색깔은 다 붉었죠. 그렇죠. 예, 피 색깔은 다 밝았습니다. 붉은색이에요. 한 색깔이지. 한 색깔이에요. 예, 그것만 알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하나고. 그렇죠, 영혼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고. 근데 색깔이 틀리다고 이제 그걸. 그렇죠, 껍데기 보고 색깔이 틀리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피 색깔은 같은데요. 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일단 그거부터 없애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존재해 왔어요. 예. 평천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태초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존재하였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그만해도 돼요. 이제 조금만 나눠줘도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가 과학이라는 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또 이렇게 꽉 맥혀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이제는 세계화가 돼서 국경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요. 지금부터 인류는 많이 발전해 왔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전쟁을 방금 제가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가깝게 우리나라 전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면은 북한의 인권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의 인권, 남한의 인격. 그렇죠. 일단은 전쟁은 왜 북한의 전쟁은 독재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국민은 원치 않지. 국민이 민중이 깨어나 있으면요 독재자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국민이 합의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안 따라가면 되지. 안 따라가거든요. 국민이. 너 왜 전쟁 일으켰어?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보고 그러죠.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너 전쟁 왜 하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처럼요. 그게 자유지. 그게 자유예요. 자, 북한에 인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너 왜 전쟁하려고 그러니? 미사일 못 쏘게 해야지.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미사일- 전쟁은 누가 막아요? 미사일을 북한 쏘지 마라. 주민이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대신 빵을 달라. 그렇죠. 북한 주민 이렇게 전쟁을 막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인권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유가 들어가고요. 그게 전쟁을 막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통일이라는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게 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천이 말한 것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냥 난 통일이 좋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통일이라서 막 화살을 이리저리 날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 목표는 무엇이냐? 통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왜 통일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마냥 통일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의 목적은 제가 명작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통일의 목적은 국가의 통일도 아니고 민족의 통일도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목적도 아니고 다만 백두혈통 독재정권 백두혈통으로부터의 북한 주민의 해방이어야 됩니다. 영혼의 해방. 영혼의 해방. 양심의 광복. 통일의 목적은 인류의 적이어야 됩니다. 인류의 적이어야지 통일의 목적이 되어야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 되겠다. 내가 뭐 민족의 통일을 위해 통일이 되겠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인류의 적이 돼요. 그 인류의 적은 무엇이냐? 인류의 적입니다. 독재 정권, 살인 정권, 김정은이로부터, 백두혈통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해방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부터 이루어져야 소련의 국민들도 해방되는 거고, 중국의 국민들도 해방되는 거고, 빛이 퍼져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의 해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전에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한 이제 동포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탈북해서 넘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체제나 이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 체제나 그것이 똑같아요. 이게 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든 걸 합리화시키고 뭐 목사가 뭐 무슨 뭐 막말로 뭐 없는 마귀가 돼도 그거를 시시하면서 갇히면서 이러다가 이제 어떤 도통 나가지고 이제 큰 일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맹종 광신이라 하죠. 무를 무비판. 절대 그 사람 김일성을 비판하면 안 되고 김정은이 가는 거 우리가 없다. 그것이 맞아 우리나라에도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서 지금도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북한 체제의 그 획일적인 체제와 전체주의적인 개인을 위한 전체가 희생당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맞아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이제 종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몸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오직 예수 뭐 그냥 무조건 예수야. 다른 건 뭐 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 오직 김일성이나 오직 예수라 이런 이제 남북한의 어떤 그런 참 제가 모순을 참 어려운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거든요. 너나 없이 우리 인류가 이제는 그런 지난 시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었던 계제가 또 있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어쨌든 독선과 아집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죽으니까. 거기서 보다 보면 서로가 너만 옳고 나만 옳다고 오만한 편견이 생기고 이러면 또 거기서 뭐 사치와 방종 즉 복잡한 놀자판을 벌려요.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사치와 방종이 마치 뭐 경제인 양 이렇게 잘못됐단 말이죠. 상업주의죠. 방금만능주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에 빠지고 오늘 제가 이제 불교 행사하는 사람들하고 한다고 한 게 뭐냐면은 아니 종교가 왜 사람을 지배를 해들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위하는 종교 그리고 우리 국가를 지배하지 않는 한 국가에는 종교가 포함이 되는 거지 국가가 종교 밑에 내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너무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은 당군인데 부처님은 손님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태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대립과 갈등이 또 아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욕심내고 그러니까 자꾸 미움에 싹트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독선과 아직도 오만과 편견도 나태와 교만도 사치와 방종도 이 대립과 갈등도 이제서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 물론이고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과 파괴 속에서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야말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영혼의 해방, 양심의 강도, 각자가 자기 인격이 독립이 되는 저는 그런 삼박자가 난 이 시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거로 30년 통치를 다 마쳤는데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지금 요새 헷갈려. 내가 왜 30년을 마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거 진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좀 새로운 세상이 올지 안 올지 제가 미친 거냐 이게 좀
우리 형님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나보고 좀 된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사상가들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뿌리는 대줬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탁골공원에 꽃 피듯 또 여기에서 열매 맺고 열매 맺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열매를 30배 60배 맺고 또 이 열매가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너무 많은 시련이 많았어요. 지금 병찬 선생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이미 평촌 자신에게 와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또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렇게 또 갈망하고 30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갖고 지금 이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 북촌도 있고 뭐 저까지 이 옆에서 듣고 함께 좌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이나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이제 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평상시에 했던 얘기가 아니고 백 선생은 혼자서 평천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북촌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생각과 말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이나 세계를 향해서 정말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는 사실은 드문 겁니다. 힘든 일이고 다 우리 각자마다 특성 있고 개성 있고 생각하는 바 있고 목적이 있지만은 그런 목적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20년 전 평천을 만났을 때 제가 계속 듣기만 했어요. 지금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말하기 시작한 게 현재 2달 됐나요? 근데 제가 듣는 이유는 비판하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니고 20년 동안 어떻게 시작한 것이 끝까지 변함없이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가고 성숙되어가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아, 이게 관찰하신 거구만 완전히. 네, 전에는 본인은 나보러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내 20년 봤다고 하지만 서로 관찰했어. 저도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남은 생에 또 앞으로 백 선생이 저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그대로 가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겁니다. 우리가 장례 치르고 나도 부천도 가고 나면 이 사람들 탑골 앞에서 소리 지르더니 어이구 진짜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지. 그건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와서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이 시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또 이 시간을 우리 때문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실망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우리 병찬 선생이 지금 말씀한 대로 분명히 오늘 개인 국민 국가 평천 선생도 얘기했고 북천 선생도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각자가 시작하면 돼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통일도 해방인 것처럼 대한민국이 무너진 분단된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북한 동포를 해방하듯 그들의 영원과 삶과 인격을, 우리 국장 선생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아까도 자율이냐 타율이냐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제는 누가 뭘 해도 자유의 정의의 거기에 평화,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이 3.1 독립정신처럼 가치관, 하나의 법을 가져야 돼. 각자가. 이게 노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노모스, 그 히라보로 노모스라는 게 법인데, 아까 자율이라는 표현들을 쓰셨어요. 이 자율이라는 것은 법이다. 이 그대로 법이 되는 것, 오토 노모스 하듯이 자동으로 착착착 자유와 정말 정의와 평화에 우리가 하나로 딱 뭉쳐지면 대한민국 통해서 통일뿐 아니라 세계 통일도 가능하다 봅니다. 제가 저 북한 인권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탈북자 그쪽에서 이제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도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거.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탈북자 그분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1000번 만번도 다 죽었을 거래. 아니 왜 뭐 불이고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북한 벌써 끝났다. 북한의 독재는 끝났다. 뭐 그런 뭐 간판되고 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당신들의 의견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는 얼음이라고 하면은 그거 썩진 않는다. 근데 자본주의는 썩은 거다. 근데 자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개인주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거,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인주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반검사들이 전부 개인주의예요. 자기 자체가 하나의 개인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거는 다 옳다 이거죠. 그 자기들 일반의 반검사, 운동권 애들, 국회의원 개개인이 전부 김일성인 거야. 이거 보면요. 그 개인주의가 지금 무서운 거죠. 절대로 걔네들은 화합이 안 돼요. 아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잘났다고 이제 떠드는 이제 그것이 그런 무서운데,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온 나비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이런 분들하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오름을 걸고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소통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도 그걸 알아요. 이 자본주의니 개인주의, 공산주의가 이게 역사의 쓰레기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존재하는 지구촌의 평화는 오지 않는 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대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분들은 대안을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있고 이화세계라는 그 이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종교도 없고 이념도 없었다. 근데 이상한 곳에서 와서 어지럽혀갖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본래의 천선민족의 이 장자민족의 이 상태에서는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다. 그 생활 종교, 생활 정치, 삶 자체가 종교이고 삶 자체가 정치고 삶 자체가 이제 자연 속에서 녹아드는 그러한 나라였었다. 그게 뭐 상식이다. 상식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을 뭉치려겠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속이면 반역이고, 양심을 속이는 건 역천이라고 이제 아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서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동방예의지국이다. 인격이라는 게 있다. 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늘 새롭게 자기를 반성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인격을 만들었다. 인격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그 품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품자가 이제 네모를 세운 올려놓잖아요. 그게 천신과 양심과 민심 자체가 하나로 조화된 상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된 상태. 이 3이라는 그 숫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신,
뭐 벌법숙 이러듯이. 그래서 그 삼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리랑이고 우리는 아리랑의 문화 속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야. 제 얘기를 듣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엘몬트 플로 하나를 예를 들었을 때 제1물결이 이제 농업혁명이잖아요. 2물결이 산업혁명, 3물결이 정보혁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4물결 정신문화혁명이라는 그 유언서 같은 책을 낭독으로 돌아가시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걸로 이제 동양의 정신문화가 서양의 물질운명을 깨우쳐서 더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그 과거를 말하자면 이제 그 서세 동참이었단 말이야.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아주 파괴시키는 이게 서세 동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동방의 등불이라는 것을 잘 생각했을 때 동세 서가계라 동양의 정신문화가 깨어남으로써 상식과 양심과 인격이 깨어남으로써 서양의 저 전제가 파괴를 그들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를 완전히 좀 해소시키면서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지구촌의 그야말로 역사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세서각이라 제가 이제 이걸 붙였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야 한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동양의 정신문화가 서양의 저 물질운명에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서양에서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아주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마셨는데 잠깐만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현시되는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다듬어지고 정리가 돼야지 이 보이는 세상이 사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보이는 세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감론음박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해동. 그렇죠. 사실은 밑에 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리를 하려니까 석가가 업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석가나 예수나 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비하라 그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는 보이는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자, 깊이 들어간 건 요 정도만 하고, 요 정도는 그래도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동서양의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 사실 문명의 파괴.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약탈, 소유, 지배. 황금을 훔쳐가고. 지배죠. 황금을 훔쳐가고 아니 남이 세워놓은 문화를 납해. 그렇죠. 그냥만 가져간 게 아니라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가져갔죠. 다 가져갔어요. 싹 가져갔어요. 약탈.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모기가 핏바람하면 거기다가 자기 변기도 집어넣잖아요. 바이러스까지 집어넣고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뇌가 다 이상하게 헷갈리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갔으니까 모기처럼. 이게 서양의 운동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본질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다더라도 부정의 인류의 역사를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벌써?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 부정의 서양의 역사를 부정이라고 보면 이거는 안 돼요. 애들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긍정으로 바꿀 것인가. 자, 서양의 문화, 개인적인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로 보지 말고 개인의 독창성으로 봐야 돼요. 개성 존중. 빼어나게 봐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들꽃처럼 저 아름다운 각자의 들꽃을 피고 있죠. 빨강색, 자기 역할을. 그렇죠. 빨간 들꽃, 파랑 들꽃, 보라색 들꽃, 노랑 들꽃. 각자의 꽃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들꽃들이. 각자의 들꽃이 꽃을 피우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부정의 역사를 긍정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동창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표현하게 해줘야 돼요. 예, 이게 우리 문화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개인주의가 아주 부정적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꽃을 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따름이라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서로를 몰라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현혹이 되다 보니까 강한 무기를 가진 놈이 왕이 되고 이게 막 그냥 자기 아집을 부려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욕심에 눈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외국인들한테 오면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스리랑카 무슨 아리랑카 필리핀 이래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무를 보자. 나무는 그 옮겨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당신들이 한국에 사는 동안은 한국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문화를 배워서 만약에 영후에 당신들이 다시 당신의 나라로 가나 있더라도 그곳에서 또한 같은 그 문화에 좋아. 결국은 자율적으로 조율이 되고 진화되는 그것을 당신들이 좀 같이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근데 가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한류의 그 흐름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근데 그런 항상 화두가 필요합니다. 화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답을 제시하고 길이 막혔으면 길을 열고자 하는 어떤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답이 없다고 슬퍼하고 또 길이 없다고 분노하고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퍼하고 분노하기보다 좀 우리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본성을 밝혀서 우리 북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타고난 그 개성대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부터 시작이 돼서 지구촌 전체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간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인 것처럼 짧습니다. 짧은 동안에 짧은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만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보다 더 큰 만년, 인류의 역사에 만년을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짧은 인생이라서 짧은 일에 매여서 살려서는 안 돼요. 아까 국천 선생이 중요한 얘기를 하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인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달리면 안 돼요. 성경에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7, 80년도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5년 동안 기다리고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천 선생도 60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이 뭔가 이런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는 대기만성 이 시간이 걸려요. 우리 국민이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큰 나라였어요. 근데 왜 우리들이 큰 나라도 잃어버린 데다가 큰 생각, 왜 큰 인물들이, 큰 지도자들이, 왜 우리는 가슴을 넓히고 좀 눈을 하늘을 보고 정말 땅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 또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짧은 인생 동안 오래 장구된 역사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갑시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준 열사 그 기념사업회 제가 홍보회사입니다. 이준 열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되시냐면은 크고 강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거룩한 스승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진정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에 크고 강한 그것이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룡이 이제 소멸했듯이 정말 그 변화와 진화를 하고 조화가 돼야지만 살아남았더라고요. 신기하죠. 변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고 조화되자면 멸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동물이든. 그래서 이제 크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서두르지 않고 함부로 나서지 않는 우리 고유의 우리 미국 양석이잖아요. 그게요. 그것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목숨을 걸었고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300년을 온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가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 거대 담론이니까 어차피 남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꼭 해야 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들이 못하니까 그 못하는 말을 이게 어쨌든 우리는 거대 담론이니까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게는 한 번 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 담론이 문화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들어왔죠. 불교, 선교, 또 유교, 도교, 기독교. 다 들어왔어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속에는 유교도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불교도 숨어 있고 도교도 숨어 있고 다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속에 다 숨어 있는지. 근데 사실 보이지 않게 기독교 안에도 불교도 들어가 있고 선교도 들어가 있고 도교도 들어가 있고 유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어긋났습니다. 아니 이게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들어 숨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문화의 다양성.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성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면 되는데 복잡해. 예. 근데 이 다양성이 강할수록 나라는 부강한 겁니다. 다양성이 힘입니다.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면 그건 나라가 약해졌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다양할 때만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강했던 것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종교의 다양성을 우리가 흡수하고 이렇게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점이에요.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종교를 포용을 했는데 못할 포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는 맨날 조금만 주는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마무리. 자, 그래서
크게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를 믿어야 돼요. 나비 효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카오스의 나비 효과.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좋은 소리, 예쁜 소리 하나 딱 하면 지구를 살린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 나비 효과를 믿어야 돼요. 내가 선한 행동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파장을 미치. 예. 이 나비 효과를 믿어. 그까짓 것 하면 안 돼요. 내 작은 아름다움이 에이 별볼 일이 없는 마음이야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아름다운 마음을 mod었어. 나는 극히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자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에휴, 내가 선행한 행동에 뭐 별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담배꽁초를 하나 주웠어도 아우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마음이었어.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알아차리고 인지했을 때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민과 설계를 하면서 남이 안 하는 얘기 한번. 오늘 문화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여러 가지 문화 얘기 중에 인간 문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 역사적인 문화도 있고 종교적인 문화도 있고 또 뭐 철학적인 의미의 문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계의 인류가 앞으로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문화의 세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차멸하고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가 함께 살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갖고 사실은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 모든 분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문화를 넘어서서 세계가 이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인류 4대 조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황궁시, 청궁시, 흑서, 백서시.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오방기잖아, 오방기. 5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빨강색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왜 4가지 색깔을 만들고 아버지 빨강색을 안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이 국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야 이놈아, 모든 피는 빨간색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모든 피가 빨갛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구촌의 한 가족이 되고 그렇지. 인류가 형제가 되는 것을 깨닫고 세계 유시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걸 깨닫는 것을 공동본모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닮음을 깨닫는 순간에 형제가 화목을 다져나가고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게 공정이니까 여러분들 니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상식과 공정 아니냐. 상식과 공정이고 그 공정 속에서 결국 한마음에 한뜻이 되는 거지. 뭐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니들이 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적색은 우리 모든 인류가 또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고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죽는 경우에 그게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이제 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상식과 공정과 화합으로 그것은 뭐 윤석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이 나라의 책임자고 주인이고 주권자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모습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것이 지구촌에서 최초로 하고 우리가 성공을 시켜서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올해 광복 77주년 2002년도에 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시간을 걸리지 않는 것이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양심을 예고하는 것이고 힘이 들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인격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소화시키는 아유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랑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만세 세 번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그래서 내겠습니다. 예. 아리랑은 이제 온 인류의 평화와 희망을 위한 노래니까 예. 아리랑을 이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마무리로. 한번 하시죠. 이제 만세 우리 무조건 세계 평화만 세 번 합시다. 세계 평화만 세 개? 세 번.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한 번 하고 하나 한 번 하고 시작. 세계 평화 만세. 세계 평화. 만세! 세계 평화. 만세!